이번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핵심을 담을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네요. 영상을 4개나 만들고 파기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방송 취지를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쇼핑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이트하우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약 7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은 아직도 4차 반등이니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니 하면서 끊임없이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수요만 늘어난 것입니다. 우선 서울의 자가 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서울은 40%대에 전국 최저의 자가 보유를 보이는데요. 2위인 경기도와도 10%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투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죠. 통계청에서 확인한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2%에서 42.9%로 약 2.7% 정도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약 77만 건입니다.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해서 자가 보유율이 겨우 2.7% 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거래가 투기 수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지표를 자세히 볼까요? 서울의 주택 보유 가구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대 미만의 주택이 27만 3천 가구에서 25만 5천 가구로 약 18,000여 가구가 감소하는 동안 60세 이상의 주택은 65만 7천 가구에서 70만 8천 가구로 5만 1천 가구나 증가했습니다. 또 2018년 1월에 나온 머니투데이 뉴스를 보면 30대 담보부채의 60.1%는 주택 실수요이고 60대 이상은 76.9%가 투기 목적의 부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를 보면 노년층의 투기 목적용 가계부채 비중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나타내는 뜻은 무엇일까요?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비해 실수요는 줄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실거주에게 매도를 해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갭 투기던 분양권 투기던 결국 폭탄은 실거주자에게 넘기는 것인데 거의 투기 목적의 거래만 있는 셈이니 앞으로 호가만 높아진 가격에 누가 실거주로 들어갈까요? 가격이 한창 올라가던 시기에도 자가 보유율 증가는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서울은 오랜 시간 동안 투기로 인한 거품만 껴있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5년간 만연한 투기로 그 거품은 더욱더 짙어졌으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만 남았을 뿐이죠. 두 번째는 탈서울 경기도 유출 현상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난 5년간 서울 인구는 56만 7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이동한 인구수는 5년간 58만 8천 명으로 해마다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서울 동쪽에서는 하남과 남양주로 많이 이동했고 서쪽에서는 김포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하남에는 미사강변도시, 남양주에는 다산신도시, 김포에는 한강신도시가 있어 이번 2기 신도시 개발이 서울 인구 분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대 인구가 작년 기준 약 4만 명가량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다는 점인데요. 실거주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경기도로 빠져나갈까요? 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52.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8일 기준 서울의
평당 매매 실거래가 평균을 보면 2,032만원까지 올랐죠. 이는 경기도의 889만원과는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서울 전세냐, 경기도 구매냐로 고민하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1기 신도시 개발이 되던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를 봤을 때 서울 인구가 줄고 경기도 인구가 급증했던 것처럼 이번에 2기 신도시 역시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 현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2기 신도시로 끝일까요? 지금은 3기 신도시도 추진 중입니다.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가깝게 개발되는 3기 신도시는 앞으로도 서울의 인구를 꾸준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시발점은 역시 높은 집값 때문인데요. 젊은 층이 취업도 힘들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월급도 적고 게다가 집값까지 계속 올라버리니 점점 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M4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며 결혼이나 출산 등을 포기하게 되니 출산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에서 찾은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의 연간 출생자 수를 보면 8만 4천여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매년 약 6,500명씩 줄어들고 있고 자연 증가수는 4만 2천여 명에서 1만 3천여 명으로 매년 7,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경우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인구 감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예측한 미래의 인구수 증감을 보면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는 주거지의 수요를 부족하게 만들고 그에 이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내수 시장이 축소되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요. 5천만 시대에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인구는 차츰 늘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인구가 정체되는 과도기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국내 총 인구 추이를 보면 2041년부터 4천만 대로 2062년부터 3천만 대로 차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구가 많아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내수시장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수시장이 조금씩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듯 많은 투기 수요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시장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역사 이래로 투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래 5년은 통화량을 부동산 시장에 풀어버림으로써 극에 달했죠. 부동산 시장 원리의 핵심은 수요 공급 원리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투기 수요가 모조리 싹쓸이에 가버리니 수요 공급 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규제를 통해 투기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번에 가장 효과적으로 먹힌 정책이 바로 9.13 대책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0%로 막아버리니 그들은 더 이상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죠. 따라서 이제 투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거주가 힘을 발휘하면서 수요 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공급 물량이 이제 힘을 발휘해 서울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실수요가 빠져나갈 요인은 더 있습니다. 요즘 화두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큰 원인이죠. 삼성생명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지금 거주하는 곳 인근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입니다. 이는 조금 더 저렴한 인근으로 이사하여 그 차익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니 조금만 더 비싸게 팔려고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참에 몇 군데 더 투기해서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죠. 그러다 지금은 거래 절벽으로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현재는 안 팔리고 있지만 서울이 가격 안정화가 되어 거래가 활성화되면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년 인구는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단 노년층뿐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젊은 층도 가격이 저렴하고 서울로의 교통을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는 실수요가 많이 있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전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었고 경기도는 개발되지 않아 기피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에 1기 신도시에 이어 2기 신도시까지 조성되었는데요. 신도시의 교통 발전 등의 인프라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으며 신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노후화된 서울 아파트에 비해 메리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높아진 서울 집값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즉 예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유출되는 실수요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의 시와 서울 간의 지난 5년간 전입 전출을 보면 모두 서울에서 경기도 방면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 역시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이 발전하게 되면 굳이 비싼 서울에 있기보다 경기도에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어 정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2기 신도시 개발에도 서울의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통화량 증가로 인해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규제로 투기 수요가 억제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서울에 실수요 유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네요. 물론 신도시에도 분양권 투기로 인한 가격 거품이 형성되었는데요. 서울의 가격이 안정화되면 지금 신도시에 낀 거품들도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도권은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위 4가지 이유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면만 보고 말할 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짧은 부동산 역사에서 산업 발전으로 인한 서울의 인프라 집중, 베이비 부모와 에코 세대를 통한 인구 증가 등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만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서울 부동산 우상향을 말하는 것은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수기꾼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고,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 마지막에 구매하는 실수요는 그동안 많은 투기꾼들이 부당하게 취했던 불로소득을 대신 갚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집값 거품, 인구 현황, 시대적 배경 등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우상향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욕심으로 끝까지 투기했던 그 책임을 어떻게든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에게 넘어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내용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라이트하우스 대표님께도 특별히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나오기로 하셨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